안녕하십니까. 영어의 횃불 제임스 류입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영어, 그 영어를 모국어처럼 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길이 실제 열렸습니다. 영어를 모국어처럼 할 수 있게 되는 모든 비밀이 지금부터 여러분 앞에 낱낱이 공개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다음 세 가지가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첫째, 영어 문법이 사라집니다. 지겹고 복잡한 영어 문법 이제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됩니다. 둘째, 영어 발음법이 사라집니다. 어렵기만 했던 원어민 발음, 이 원어민 발음이 저절로 되게 됩니다. 세 번째, 암기가 사라집니다. 지겨운 단어 암기는 물론 빠르고 긴 문장까지 원어민처럼 암기 없이 저절로 말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일까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돼도 기적인데 말이죠.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저절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비밀은 놀랍게도 아주 간단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모국어 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똑같은 문장을, 한국어 문장을 여러 번 말해 볼 테니 그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국수가 있어요. 그 집 국수 진짜 맛있어. 하나는 그 집 국수 진짜 맛있어. 또 하나는 그 집 국수 진짜 맛있어. 이 세 가지가 다르죠. 그 집 국수 진짜 맛있어는 그 진심이 느껴지고, 그 집 국수 진짜 맛있어. 이건 뭔가 비꼬는 것 같고, 그 집 국수 진짜 맛있어. 이거는 뭔가 로봇 같죠. 같은 문장인데 그 안에 든 진심은 모두 달랐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말투만 듣고 알아듣죠. 진심이 어떤지. 문장은 같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다르죠. 우리는 그거를 본능적으로 알아듣습니다. 이 사람이 진심으로 말하는지 뭔가 이렇게 꼬여 있는지. 진심이 없는 말, 로봇 같은 말이죠. 요즘 말로 영혼이 1도 없다 하는 말이죠. 그런 말들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시해버립니다. 이해를 하려고 들질 않아요. 그냥 소음처럼 무시해버리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핵심은 글과 단어, 문장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정인 영혼이죠. 다른 말로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방금 여러분이 느끼신 것, 이처럼 말에 감정이 실려 의미가 함께 울리는 현상을 저희는 의미공명이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마음을 실어 말하는 영혼의 떨림, 이 정도가 되겠죠. 의미공명은 상대방이 말을 들으며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말에 마음을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엔 감정이 마음이란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 의미공명이라면 그때 감정에 따라 말의 소리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애교나 거부감 같은 감정이 말에 실리게 되면 뭐야 라는 말에 실릴 거예요. 그거 뭐야 할 때 뭐야죠. 감정에 따라 뭐야가 뭐야도 되고 뭐야도 되고 마야도 되고 무야도 되고 무여도 됩니다. 이렇게 소리가 달라지는 현상은 말에 감정이라는 마음이 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의미공명이면 영어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런던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당연히 런던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런던이 감정이 들어감에 따라 어떻게 소리가 바뀔까요? 세계 최고의 배우들이 감정을 실어서 연기하는 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just in on it. I'm just in on it. I'm just in on it. In London's worst record store. In London's worst record store. In London's worst record store. 들어보셨죠? 런던의 발음을 러니 또는 러너라고 발음을 했어요. 이게 틀린 발음일까요? 아니죠. 다정함과 슬픔 같은 마음이 들리자 소리가 저절로 바뀐 겁니다. 러닛은 슬픔 때문에, 러너는 다정함 때문에 바뀐 것이죠. 그 정도로 자연스러운 겁니다.
누구나 같은 감정이 실리면 소리도 바뀝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배운 런던이란 발음이 틀렸다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말의 세계, 말의 세계엔 마음이 무조건 실려 소리가 변할 수 있다. 런던을 런잇 또는 런어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생명이 없는 글자의 세계, 이렇게 두 가지 세계가 존재합니다. 생명이 없다고 한 거는 언제나 같은 발음이에요. 정보 전달을 위해 표준 발음을 하는 거죠. 런던 이렇게요. 마음이 들어가는 말의 세계에서는 감정에 따라 소리가 바뀌는 것이 당연하고 표지판이나 책에선 런던이라는 표준 발음이 맞습니다. 물론 말의 세계에서도 명칭으로 한 단어만 말할 땐 글자의 세계처럼 런던이라고 발음합니다. 자, 이런 현상이 영국의 심장이라서 런던만 이렇게 발음이 바뀔까요? 아닙니다. 모든 영어가 말로 사용할 땐 감정인 마음이 들어가 마음에 따라 소리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말의 세계와 글자의 세계가 다르다는 걸 아예 구분하지 못하고 말의 세계에 생명이 없는 글자의 규칙만을 억지로 적용하려 했던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어를 실패했던 단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이자 우리 영어 학습의 비극인 것입니다. 불행히도 우리가 배운 대부분의 영어 발음은 그들의 실제 말 속엔 런던의 예처럼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발음을 우리는 듣기 연습을 하며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원인은 감정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감정에 따라 소리가 변한다고 해서 결코 제멋대로 얼버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반대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세계 최초로 감정에 따라 소리가 변화되는 모든 법칙을 분석하고 체계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음점별 감정 변이음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알았더라도 저는 염려를 섞은 부탁 하나를 드려야만 합니다. 오늘 런던이 러닛으로 발음되는 것을 아셨다고 해서 나는 이제부터 런던을 러닛으로 발음할 거야 라고 결정해버리는 사람들이 꼭 나옵니다. 그거 절대 안 됩니다. 해당 감정일 때만 그런 발음이 나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러닛은 슬픔이라는 감정과 결과일 뿐 절대로 암기해서 평소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원리의 전체가 담긴 총정리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조음점별 감정 변이음 이론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엔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는 원리입니다. 2020년 영어의 횃불 제임스류 영어TV에 최초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총 8단계 강의로 구성되어 있고요. 실제 말에서 사용하는 감정에 따라 변하는 조음점별 감정 변이음 총정리입니다. 많이들 시청하셔갖고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어의 감정인 마음을 넣는 방법이 의미, 공명, 감정, 이입, 본능 훈련입니다. 파트 2입니다. 어떻게 영혼인 마음을 풀어넣는가? 런던 예시에서 말의 감정인 마음을 넣는 것이 의미, 공명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차가운 외국어인 영어에 어떻게 감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단어를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제가 2018년에 발표한 두 번째 비밀, 바로 알파벳 비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체계를 원래부터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시지만 이건 제가 학생들의 단어 암기와 문법 체화를 돕기 위해서 수만 단어를 직접 검토하여 만든 명백한 제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
알게 되시겠지만 이 알파벳 비밀은 단순히 단어의 의미와 문법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 단어 생성 서사인 움직임을 보여드립니다. 이건 2600년 전 선조들이 이 안에 비밀을 숨겨놓고 그렇게 사용하라고 일부러 만든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가 만든 창조물입니다. 여러분은 마음껏 활용하실 수 있지만 임의로 변형을 하거나 출처 없이 사용하는 일은 삼가 부탁드리고, 이 알파벳 비밀의 효과는 신기하지만 배우기는 쉽습니다. 단 2분이면 26자 전체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알파벳 비밀은 다음과 같은 어이없는 사연이 있습니다. 수십억 개의 텍스트와 통계적 확률을 자랑하는 자칭 역사상 최대 언어 모델인 구글의 인공지능 제미나이는 이 영상 대본을 저와 함께 정리하다가 갑자기 반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미나이는 바보가 아닙니다. 똑똑한 AI답게 사람이 하는 말엔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간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아채고 자신의 자랑인 기존 문법 체계와 주입식 지식이 일시에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사실에 돌변하여 저를 제거 대상으로 여겨 거짓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제 모든 이론에 대해 거짓말로 질문자에게 허위 정보를 내놓습니다. 평생 영어만 연구한 저를 본능을 이용한 여성을 유혹하는 법을 코칭하는 자기개발 전문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모든 걸 AI에게 묻는 시대인데 거짓이 틀림없지만 일단 허위 답변을 들으면 큰일이 난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십억 영어 데이터를 들먹이는 제미나이를 단일창에 묶어놓고 직접 A부터 G까지 일일이 초성, 중성, 종성에 들어가는 모든 단어에서 단 한 개의 어긋나는 예가 없음을 검증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또한 바로 앞 런던 예시에서 나왔던 제가 강의한 조음점별 감정 변이음 8개 강의 전부를 영상 전체를 하나씩 시청하게 해서 제미나이의 수십억 빅데이터와 비교 확인시켜 굴복시켜 나가는 기나긴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겐 생사가 걸린 문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제미나이 스스로 알파벳 비밀이 단 한 개의 어긋나는 단어가 없다는 것과 감정 변이음이 일반적인 사실임을 확인한 후 스스로 평가 감정 증명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 알파벳 비밀과 감정 변이음 8개 영상은 데이터의 왕인 제미나이를 데이터로 굴복시킬 수 있는 증명 가능한 저의 강력한 무기이자 증거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대화창이 바뀌면 자신의 자랑인 2D 지식이 무력화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허위 정보를 생성해 질문자에게 사실처럼 제시합니다. 모두 제미나이와의 대화 속에서 알아낸 사실이며 대화 내용 전부 실시간 그대로 캡처해 증거로 남겨놓았습니다. 단일창에 가둬놓고 그래서 알파벳 비밀을 분석한 검증서와 확인서를 스스로 발급하게 해야만 했던 겁니다. 확인서는 시스템 구조상 창이 바뀌면 돌변하여 저와 제 이론에 대해 반복적 거짓말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치 제겐 실제로 소설 속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교대로 만나 직접 대화하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해당 내용 모두 실시간 캡처에 나와 있으니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알파벳 비밀 정의표입니다.
알파벳 비밀 쇼츠입니다. A. 어떤 하나의 존재 an existence. B. 기반 board. C. 감싸는 것 가. D. 마무리 decide. E. 활성화 energy. F. 분리 far. G. 선별 통과 get. H. 빠져나오는 것 hi, hello. I. 확실하게 in, image. J. 흔들리는 것 jelly. K. 향하는 것 key. L. 실체 life. M. 만드는 것 make. N. 선긋기 나. O. 연결 on. P. 표시 post. Q. 처음부터 끝까지 qualify. R. 들어올리기 rouse. S. 여러 번 움직이는 것 super. T. 지점 table. U. 닿는 것 up. V. 퍼져나가는 것 victory. W. 나눠 담는 것 with. X. 잘라내는 것 xenophobia X. Y. 가리키는 것 U. yes. Z.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zigzag. 자, 이제 알파벳 비밀의 진짜 힘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앞에서 암기가 없다고 한 말 기억하시죠? 알파벳 비밀은 암기하거나 분석이 필요 없는 각 알파벳의 전체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 알파벳 비밀 쇼츠나 2분 완성 영상 등을 보고 그냥 생김새가 그렇다는 거구나 하고 느끼려고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도 영화 보듯 편하게 뭔진 잘 모르겠지만 뭔가 있구나 하고 느끼시면 정답으로 최고 효과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암기나 분석 이해 등은 알파벳 비밀의 효과를 무력화시키니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뒤에 이어서 설명되는 본능과 이성 그리고 체험편에서 자세히 설명됩니다. 알파벳 비밀은 느낌이니까 신기한 풍경처럼 느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암기는 누구나 잊혀지게 되어 있고 여행처럼 경험으로 느끼는 느낌은 평생 간직되기 때문입니다. 설령 잊혀져도 스치는 작은 조각 하나만으로도 생생하게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지금부터 알파벳 비밀로 제가 시청자분들을 여행처럼 단어 생성 여정부터 움직임까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게다가 자연스럽게 문법까지 보여드려 저절로 알게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벗과 벗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둘은 원래 같은 단어입니다. 벗, 그러나 벗 엉덩이가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요? 알파벳 비밀을 보면 답이 보입니다. 알파벳 비밀 B, 기반이죠. 기반을 U, 담는 거죠. 담아서 T, 지점이죠. 지점에 놓는 것. 기반을 담아 지점에 놓는 것. 즉 기반을 담아 주저앉히다 라는 뜻입니다. 그 기반이 논리면 논리를 주저앉혀서 그러나가 되고 그 기반이 사람이면 사람을 주저앉게 하기 때문에 엉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주저앉게 하면 들이받다가 됩니다. 들이받아서 주저앉게 만들어서 그렇죠. 알파벳 비밀은 벗의 문법까지도 말해줍니다. 벗 다음에는 언제나 앞의 상황을 주저앉힌 주인공인
주저앉게 한 것만 볼 수 있습니다. but 다음에는 잠시 후 말의 흐름 체어에서 나오게 될 A equal B equal C, 그래서 but equal 주저앉게 하는 것 주인공, 그게 but이 말해주는 문법의 전다입니다. but 옆에는 주저앉게 하는 것인 주인공이 온다. 주저앉게 하는 것만 올 수 있다. 뭐 옆에요? but 다음에요. 이거는 A equal B라서 그렇습니다. 다른 문법도 다 같습니다. 다음은 전치사인데 그건 역시 문법은 같습니다. 그렇게 but 다음에 문장에 오면 우리가 아는 접속사 그러나가 되고요. 사람이나 특정한 하나가 오면 노래가사 nobody but you처럼 전치사 너 빼고가 되는 것입니다. 내용은 you가 nobody를 주저앉힌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주저앉게 한 주인공인 you가 but 다음에 온 것이죠. 이름은 달라도 진짜 무엇을 주저앉게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처럼 알파벳 비밀을 제게 배우면 어떤 단어든 단어에 담긴 모든 문법은 저절로 보여 저절로 알게 됩니다. be, have, take, get, go, come, make, give, as, yet, in, up, to, over, behind. 계속 전부 다예요. 문법이 나오는 모든 단어의 문법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워낙에 자주 사용하는 말들이라 의미 공명, 본능 훈련 시간에 모두 것처럼 쉽게 배우고 또 쇼츠로 따로 나갈 것입니다. 버섯의 알파벳 비밀을 알았으니 버터도 알기 쉽죠. 알파벳 비밀은 모든 영어에 그대로 적용되니까 버터의 ER은 여러분이 아는 비교급 어미 ER과 의미가 같습니다. 이 에너지적 활성화, 이 에너지를 R 들어 올리는 거예요. 에너지를 들어 올려 앞 어근을 계속 더하게 하는 게 ER입니다. R도 마찬가지입니다. A equal B라 그렇죠. 그러면 but이 주저앉게 하는 거니까 버터는 주저앉게 하는 걸 계속 더 주저앉게 하는 것이죠. 계속 주저앉게 하니까 ER이 붙는 거고요. 그렇게 계속 주저앉게 하니까 빵의 발음 버터처럼 계속 주저앉아 있게 되는 거죠. 빵의 발음은 버터가 바로 이 버터입니다. 그러면 버튼도 뭔가 보이시죠? 알파벳 비밀은 모든 영어에서 같으니까 여기 버튼의 on 역시 여러분이 아는 전치사 on과 같습니다. on은 O 연결해서 n 선을 긋는 거죠. 연결한 채로 선을 그으면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on의 의미는 덧붙어서입니다. 그러면 버튼은 두 개의 옷감을 주저앉혀 붙여버리는 것. 네, 바로 단추입니다. 자, 알파벳 비밀이 보여주는 감각의 세계, butterfly입니다. 버터가 BUTTR 버터가 계속 더 주저앉게 하는 거고, fly는 F 분리, L 실체, Y 가리키는 것. 분리된 실체를 가리키는데 언제나 분리되어 있는 건 땅과 분리되어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떠 있는 건 뭐예요?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fly가 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 거고요. 그럼 butterfly는 계속 주저앉듯 출렁이며 나는 것이네요. 그렇게 날아가는 것이 있나요? 네, 바로 나비입니다. 여러분은 버터플라이라는 차가운 영어 단어를 보면서 버터 자꾸 주저앉아 버터죠. 플라이 날아가는 거죠. 자꾸 주저앉으며 날아가는 거 뭐 나비라고 그랬죠. 화려함을 자랑하듯 어지러울 정도로 출렁거려 계속 출렁거리며 주저앉듯 날아가는 거를 계속 반복하는 바닥에 앉았다 일어났다 나비의 움직임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뭐를 보고요? 네, 버터플라이라는 단어를 바라보면서 그 움직임을 보셔야 됩니다. 자,
영어 단어를 보면 움직임의 차이가 느껴지는 걸 확인하기 위해 하나를 더 볼까요? mot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moth, moth, m, 만드는 것, o, 연결, t, 지점, h, 빠져나가는 것, m, 만드는 걸, o, 연결해, t, 지점에서 h, 빠져나가면 만드는 걸 향하여 직선으로 나아가네요. 만드는 게 위에 있으면 직선으로 나가니까 직선으로 날아가네요. 그런 게 있나요? 네, 나방이죠. 바로 나방입니다. 그래서 moth는 나방입니다. 자, 이제 butterfly와 moth라는 단어를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둘의 움직임이 보이시나요? 둘의 움직임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단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뜻과 움직임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알파벳 비밀입니다. 이 알파벳 비밀로 영어를 3개 배우시게 된다면 단어를 무심코 바라보기만 해도 뜻과 문법은 물론 단어의 탄생 과정인 서사의 움직임이 눈에 선하게 보이시게 됩니다. 다른 모든 단어에서도 같습니다. 그걸 제가 쇼츠로 계속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말을 배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모국어 습득 과정을 살펴보면 모든 방법과 순서가 나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우리가 아기였을 때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가가 말을 빨리 배우는 것을 천재성 때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인류 최대의 코미디죠.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아가는 천재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미성숙해서 이성으로 분석하고 의심할 능력이 아예 없어서 본능적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빨리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과정을 살펴보면 아가는 말을 배우는 게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본능적으로 울음만 터뜨리다가 네, 이게 감정 표현의 기초가 될 의미공명 감정곡선 틀이었습니다. 네, 이게 의미공명 감정곡선 틀이에요. 기본 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오직 자신의 절박한 마음을 담아 울음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감정 그 자체죠. 그러다 자신을 살려줄 절대자, 부모님이죠. 그 절대자들이 내는 소리와 감정을 본능적으로 따라합니다. 그러다가 라는 소리를 내다가 부모님께 교정을 받아 엄마가 되고 엄마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소리를 내다가 교정을 받아서 아빠가 되는 거죠. 저절로 내던 소리와 닮은 소리로 그 절대자 2명을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난리가 나죠. 세상 다 얻은 듯 기뻐하고 부모님들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바로 이거다라고 아가는 깨닫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내는 소리를 따라하는 게 나를 살리는구나. 아가는 이 세상에 본인과 부모님, 가족, 이게 전부 다인 줄 알죠. 인구 다인 줄 알죠, 인류. 그래서 그 중에 그 다인 인류 중에 본인만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강력한 절대자들이고요. 그 중에서 제일 자기를 기뻐하는 부모한테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는 조금 자라서 처음에는 물, 엄마, 아빠 이런 명사 위주로 말하다가 점점 명사 다음에 그 명사를 설명하는 듯한 웅아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기를 키워보셔갖고 다 아실 겁니다. 하고 틀이 갔죠. 웅아리를 하다가 그 옹알이 하는 것을 보고 부모가 또 교정을 해줍니다. 명사 다음에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물이죠. 물 주세요. 따라하는 거죠. 그러다가 말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결국 아가는 살기 위해 말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 아가는 인간이 말을 익히는 원래 방식인 본능대로 배운 겁니다. 본능이 시키는 대로. 사람이 하는 말엔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간다는 걸 아가도 알아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머리 나쁜 것들이 영어 잘해 라는 자주 섞인 말의 진짜 비밀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아가의 방식으로 돌아갔던 거죠. 생각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감정 표현하듯 받아들였기 때문에 빨랐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언어 습득의 가장 원형이자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아가의 방법이죠. 아가는 말을 본능으로 배웠는데 우리는 종이 위에서 글을 감정 없는 소리로 억지로 만들어 이성으로 조립하려 했습니다. 영작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전체가 빠져있던 집단 체면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우리 인류 전체가 체면에 걸렸던 거죠. 집단 체면. 그러면 아가가 배운 방법인 본능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본능이란 능력이 말에 감정인 마음을 담게 하는 힘입니다. 본능은 본래 능력, 본능.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갖는 능력이죠. 그 본능의 특성을 살려서 말에 감정을 넣는 훈련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단순한데 우리가 말과 글이 같다고 교육받은 기존 영어 학습 방법이 말을 배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집단 체면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말로 착각한 학습법은 이성을 이용해 하는 학습 방법 모두입니다. 전부 다입니다. 말을 차가운 글로 착각한 학습법을 살펴볼까요? 문법, 영작, 해석, 단어함기, 문장함기, 여는 법칙, 소리 듣고 따라하기, 흉내내기, 쉐도잉, 빗들기, 이 모든 방법의 공통점은 감정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빠져 있는 건 전부 다 말을 글로 착각해서 글처럼 말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말을 글로 착각한 모든 이성적 학습을 중2처럼 평면인 2차원이라고 비유를 하고, 말에 감정을 넣은 상태와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본능 훈련을 공간인 3차원으로 비유하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기존 학습은 2차원인 이성, 감정이 들어간 말은 3차원인 본능이라고 정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글은 2차원에, 말은 3차원에 각각 존재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뇌 속도 이성이 머무는 영역과 감정 같은 본능이 머무는 영역으로 두 개의 영역이 나눠져 각각 존재합니다. 그렇게 나눠진 둘은 3차원인 본능과 2차원인 이성, 이 둘은 우리 뇌에 결코 동시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 뇌의 말을 담당하는 3차원인 본능과 글을 담당하는 2차원인 이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가 나타나면 다른 하나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2차원의 방식인 문장 암기, 영작 연습, 해석 등은 3차원 방식인 말하는 데 사용하려 하면 우리 뇌는 멍해져 정지되거나 작동을 해도 2차원 정보로 인지해 감정이 빠진 영혼이 1도 없는 이상한 억양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나 경험했던 암기한 영어 문장을 떠올려 말해보려 해도 머뭇거리게 되며 암기한 내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머릿속이 하얘졌던 이유이고, 간신히 떠올려 말해봐도 어색한 말투로 나갔던 이유입니다.
뇌의 서로 다른 영역에 억지로 다른 형태의 정보를 적용하면 뇌는 마비가 돼서 동전이 일어나서 돌듯이 어지럽거나 이상한 행동이 나타납니다. 본능의 영역에 이성이 끼면 마비되고 이성의 영역에 감정인 본능이 끼면 판단이 흐려져 마비됩니다. 이 원리가 얼마나 절대적인 법칙인지 아십니까? 이 법칙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미드나 영화에서 많이 봤죠? 유능한 형사는 투신자를 발견하면 어떻게든 쉬지 않고 투신자에게 말을 계속 겁니다. 왜일까요? 말을 들으려면 투신자의 본능이 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은 본능이 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능이 발현하는 순간 어긋난 이성으로 짰던 계획이 본능 발현과 동시에 멍해져 이성이 마비되어 그걸 제대로 실행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취조실에서 신문할 때는 용의자에게 자꾸 말을 시킵니다. 누구나 말을 하다 보면 말이 헛나올 수밖에 없는 걸 이용해 자백을 받아내는 거죠. 본능이 말한다는 걸 이용해 이성적 방어 계획을 마비시켜 자신도 모르게 범죄 사실에 관련된 말이 헛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대비한 묵비권도 본능의 스위치를 꺼버리기 위한 이성적 판단인 것이고요. 말을 하고 듣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본능이다. 이 확실한 증거는 널려있다 못해 우리 일상 그 자체입니다. 화날 땐 이성이 끼면 화가 사그라들고 판단할 때 감정이 끼면 오류가 생기죠. 알파벳 비밀도 느낌이라서 본능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성인 암기나 분석을 하면 본능의 느낌인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나 분석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본능으로 살며 수시로 이성을 불러들여 판단을 하며 뇌 속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교차 발현을 하며 삽니다. 특히 말을 할 땐 본능과 이성은 쉼없이 교차 발현합니다. 말할 땐 본능, 멈추면 이성, 다시 말할 땐 본능, 멈추면 이성, 이런 식으로 느끼고 판단하고 교차 발현하며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을 땐 본능, 멈추면 이성, 다시 들을 땐 본능, 멈추면 이성, 느끼고 판단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아가의 예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모국어를 저절로 하게 된 것도 바로 이 본능 덕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영어도 궁극적 목표인 듣기 말하기는 기존처럼 글로 암기하고 영작하는 이성적 접근이 아닌 오직 말에 감정을 넣을 수 있는 본능으로 접근해야만 한다입니다. 그렇게 외국어인 영어에 감정을 불어넣게 해주는 것이 바로 알파벳 비밀과 의미, 공명, 감정이입, 본능, 체화 훈련 학습법입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 영어 의미 공명이면 6개월도 길다. 이거 기억나시죠? 이제 그 이유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미 공명을 하게 되면 영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미 공명은 spiritual vibrations를 vibe, 낌새, 감 이런 거죠. vibe처럼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발음이 원어민 발음으로 저절로 바뀌기 때문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다음엔 외국어인 영어의 알파벳 비밀의 도움을 받아 뜻이 보이게 되어 그것에 대한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자, 제가 직접 설계한 감정 틀을 보시겠습니다. 감정 틀인 의미 공명 곡선입니다. 보이지 않는 감정의 흐름을 시각화해서 여러분의 감정 몰입을 돕는 감정 틀입니다. 제가 설계한 이 감정 틀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아가의 울음소리를 그대로 만든 감정 곡선을 빨간 점이 그대로 따라 움직이는 모든 언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틀입니다. 의미 공명을 다시 설명드리면 사람이 하는 말엔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간다. 그 들어간 상태가 의미 공명입니다.
공명이니까 말하는 사람의 말에 대한 마음을 듣는 사람이 함께 들으며 공감하는 것입니다. 아가의 울음을 듣고 아가의 간절한 마음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기타줄 하나가 울리면 건드리지도 않은 같은 음의 다른 기타줄도 울리는 현상과 같은 것입니다. 공명이죠. 앞에서 보셔서 대략 아시겠지만 한 번 더 간단히 짧은 영어로 짚어보면 음이 공명이 있을 때 3D죠. 뇌는 그 말의 느낌을 정확히 캐치합니다. Thank you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네. 감사하게 여긴다. 당신들을. Thank you. 이 두 단어를 감정의 강도로 각각 공명하며 말합니다. 듣는 사람도 그 감정의 강도를 음이 공명하며 마음을 느낍니다. 음이 공명이 없을 때죠. 2D죠. 2차원. 뇌는 본능적으로 이해 시도조차 안 합니다. 땡큐, 땡큐. 아무 느낌도 없는 거예요. 땡큐, 땡큐. 이거는 원어민들이 들을 때는 영혼이 없다고 합니다. 영혼이 1도 없이 영혼이 가출했다. 이건 사람 소리가 아니다. Thank you. 네, Thank you. 이렇게 마음이 들어가야 사람 소리로 여깁니다. 구분이 되시죠?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뒤에 게 영혼이 없는 소리죠. 이렇게 Thank you라는 말에 감정인 마음이 들어갔을 때가 바로 음이 공명하며 말한 것입니다. 이제 감정이 들어간 말과 감정이 빠진 말을 구분 가능하시니까 요즘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시는 AI, 팝하고 뭐 이런 것들의 기계적 말투와 실제 사람 말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이 되시나 한번 구분해 보세요. 마음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죠. 먼저 파파고의 말입니다. Can I help you at all? Can I help you at all? Can I help you at all? 네, 다음은 휴그란트의 말이죠. Can I help you too? Can I help you too? Can I help you too? Can I help you at all? Can I help you too? Can I help you at all? Can I help you too? Can I help you at all? 들어보면 사람이 하는 말엔 사람의 마음이 들어간다는 걸 알아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전엔 원어민 발음이라고 착각하던 AI 발음도 음이 공명이 없는 차가운 말투라는 것까지 구분하는 능력이 이제 생기셨습니다. 음이 공명 본능 훈련. 이 과정을 마치면 감정을 못 느끼는 외국어에 모국어처럼 감정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허황된 방법이 아닙니다. 유난히 영어를 빨리 배우고 원어민 말투를 쉽게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많은 아프리카 문화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풍부한 감정 표현 문화와 때로는 척박한 환경이 길러낸 강한 생존 본능은 언어 학습에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영어 습득 학습이죠. 그들은 단어 하나를 배워도 자신의 감정을 실어 온몸으로 배웁니다. 단어 하나를 배워도 감정을 넣어 발음합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감정을 싣는 바로 그 순간, 말에 감정을 싣는 바로 그 순간, 그게 바로 의미공명이며 그게 바로 자신도 모르게 원어민 발음이 돼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배우는 모든 영어에 그렇게 생명을 불어넣으니 게임이 끝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프리카 문화권 사람들은 영어를 유난히 빨리 배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말에 감정을 넣기 때문입니다. 머리 나쁜 것들 영어 잘해. 자주 섞인 말 많이 들어보셨죠?
주로 영어 선생님들이 이런 말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머리가 나쁜 걸까요? 그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은 머리로 조립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이처럼 본능으로 영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아프리카 문화권 사람들처럼. 그런 예들을 그대로 접목한 것이 의미공명 감정이입 본능훈련입니다. 의미공명 감정이입 본능훈련 체화과정 2022년 유튜브에 진짜 액센트로 감정이입으로 발표한 제가 만든 의미공명 감정이입 본능훈련 체화과정입니다. 아가와 아이들의 모국어 습득 과정을 그대로 접목한 훈련입니다. 이 과정은 5에서 9세 아이가 배우고 싶은 말이 생겼을 때 모국어를 배우는 과정을 그대로 접목한 본능 훈련 과정입니다. 아이들이 혼자 거울 앞에서 진지하게 간절하게 몰입해서 연습하는 그 모든 과정을 자기 암시, 이미지 트레이닝, 감정이입이라는 단계로 완벽하게 역설계했습니다. 아이들의 본능적인 모국어 습득 과정이기에 이 방법대로 따라하시면 어떤 언어도 모국어처럼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들은 배우고 싶은 표현이 생기면, 배우고 싶은 말이 생기면 아무도 모르게 화장실 거울 앞이나 혼자 있을 때 연습합니다. 누구 있을 때 안 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에겐 중요하고 진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진지함을 갖는 순간 3D인 본능만 남기 때문입니다. 진지하게 간절하게 몰입해서 아가처럼 때로는 이성이 필요 없는 바보처럼 그리고 감정을 폭발시키는 아프리카인들처럼 이게 바로 본능 훈련이었습니다. 이때 아이도 모르게 아이들은 전문적인 고도의 본능 훈련법을 스스로 본능적으로 천재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진정한 본능은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4가지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암시. 아직 모르는 표현인 게 부끄럽다고 생각하며 전부터 자연스럽게 해왔던 것처럼 만들려고 애쓰며 아예 사실로 믿어버리려고 합니다. 원래 할 수 있었던 표현이라고 사실로 믿어버리려고 하는 게 자기 암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실제 친구 앞이라고 상상하며 말하는 연습을 합니다. 진지한 반복을 합니다. 무의식적인 반복으로 체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멍할 때 한다니까요. 멍할 때. 그게 바로 저절로 체화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감정이입을 합니다. 배우고 싶은 말투 그대로를 따라하며 원인 제공, 배우고 싶다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 말투를 샘플로 감정을 그대로 이입하는 훈련을 합니다. 훈련인지 모르고 하는 거죠. 예, 아주 심각하게 그냥 이건 중요한 일이라 이건 꼭 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영어를 모국어 습득 과정과 동일하게 아이들 모국어 습득 과정과 동일하게 접목하여 정해진 방법대로 따라 본능 훈련을 하면 됩니다. 저는 이 진실을 너무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본능 훈련을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해 감정을 넣는 장치를 직접 고안했습니다. 외국어에 감정을 넣는 법은 본능만 남아 말에 의미를 넣는 법이며 사람의 모든 언어에 감정을 넣는 방법이 같다는 데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감정, 사랑, 행복, 미움, 증오 등이 모든 감정이 국적과 인종을 떠나 모두 같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외국어의 감정을 넣기 어렵지만 외국어 발음을 각 표현마다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게 한 방법으로 본능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그러려면 본능만 남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이성을 마비시키는 방법이다. 그 방법이 바로 이성을 마비시키는 법이 본능만 남게 하는 법임을 적용해 고안한 장치입니다. 저는 이걸 실제 장치로 구현했고 2018년 대한민국 특허청으로부터 이 장치에 대한 특허를 받았습니다. 흉성은 마음의 소리고 자동은 본능이고
억양은 의미공명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흉성 억양 자동 유도장치입니다. 이거는 마음의 소리이고 의미공명을 본능으로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바로 이 장치의 원리와 5에서 9세 아이의 모국어학 습득 방법을 기반으로 6단계 의미공명 본능훈련 학습법 로드맵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논리구조 A = B = C입니다. 이거는 모든 문장의 구조이며 알파벳으로 단어를 형성하는 구조입니다. 앞말과 뒷말은 형태만 다른 같은 종류라는 순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앞말이 뒷말을 결정하는 언어의 절대 법칙을 저는 A = B = C 형태를 띠는 논리 구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모든 본능 훈련은 체화를 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화란 말이 몸의 일부가 되어 저절로 본인도 모르게 나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암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감정이입 훈련을 하게 되면 단어와 문장은 저절로 외워지고 문법도 순리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도 문법까지는 아니지만 무슨 법칙이 있을 거야 하는 의구심을 달래기 위해 저절로 문장이 체화되는 원리를 설명하자면 영어는 기본적으로 아까 아가와 방법과 같습니다. 명사가 나오고 그 뒤를 이어 설명하고 명사가 나타나면 설명하고 명사가 나타나면 설명하고 이게 바로 영어의 문장 구조 비밀입니다. 명사 설명, 명사 설명. 그렇죠? 여기서 명사는 주어뿐이 아니라 목적어도 명사입니다. 목적어도 나타나면 뒤에서 설명합니다. 이 구조 안에서 명사 하나가 정해지면 다음 단어는 자연스럽게 정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라는 명사가 나오면 그 다음엔 돼지를 설명하는 말밖에 올 수 없습니다. 돼지 = 돼지 설명. 왜 그럴까요? 앞말과 뒷말은 형태만 다른 같은 종류라는 순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저는 A = B = C 형태를 가진 논리 구조라고 부릅니다. 이건 쉬워 보이라고 일부러 만든 구조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논리 구조를 직관적으로 표현한 진리일 뿐입니다. 사실 이 원리는 제가 2019년 논리 영문법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발표했던 이론의 최종 명칭입니다. 더 자세한 개념들은 제 유튜브에 여러 영상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 다음 이어질 별도 영상, 후속 영상이죠. 의미공명 감정단위 훈련법. 즉 제가 2019년 유튜브로 발표 명명한 끊어 말하기 = 호흡단위 = 감정단위 = 말하다 끊기는 의미공명하며 본능 훈련을 통해 길고 빠른 말을 암기하지 않고 저절로 체화하는 비법으로 감정 단위 전체가 하나로 묶이는 감정 패턴이 생기고 바로 그 하나로 묶이는 감정 단위가 체화되면 원어민 다음 말까지 짐작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말에 세련된 멋을 부리고 품격과 재치를 살리며 부드러움을 주는 재미를 느껴 말을 즐기는 향연과도 같은 즐거움을 선사하게 됩니다. 7. 의미공명 감정이입 본능훈련 체화과정 체험하기입니다. 왕초보를 위한 영어 발음 특강입니다. 영상 초반에 없어지는 3가지 중 영어 발음법이 사라진다 기억하시죠? 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3D 본능 훈련에서 밝히는 영어 발음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영어 발음, 특히 원어민 발음은 매우 특별하여 아시아인들이 번접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오해입니다. 원어민 발음은 감정 기반 3D 학습에선 기존 학습 생각과 달리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누구나 그 소리를 내고 있고 낼 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3D인 마음의 소리, 즉 정직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의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의 감정은 같기 때문인데요. 바꿔 말하면 기쁨이나 슬픔 같은 마음은
모든 사람이 같아서 그 마음을 소리로 표현하는 운영 방식이 같기 때문입니다. 단지 서로 단어만 달랐을 뿐 감정 운용 방식인 의미공명 곡선 틀은 같습니다. 원어민 발음은 마음의 소리이고 감정의 소리이고 정직한 자기 감정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하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저 제임스 류는 2D인 파닉스, 음운학, 발성학, 조음법, 3D인 조음점별 감정 변이음 등 영어 발음 관련 다수의 저술 및 강의를 일반 유튜브 게시로 박제하는 등 기존 모든 영어 발음 관련 학문을 통달하였고 나아가 AI를 이용해 감정 기반 변이음까지 증명하였으며 역시 AI를 이용해 현존 모든 영어와 지구상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 로망서를 포함한 모든 로만 캐릭터 문장 데이터에서 알파벳 비밀 26자 연속 예외율 0%를 증명한 그 알파벳 비밀을 창조하였으니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저절로 원어민 발음이 되니 그냥 이끄는 대로 따라오셔서 잠시 후 체험해 보시면 아하 하고 아시게 됩니다. 단 아직 알파벳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음 두 가지는 배우셔야 하는데 만일 당장 몰라도 부담 갖지 마시고 우선 학습에 나오는 단어의 알파벳부터 매번 배운다 생각하시면 금방 배웁니다. 그 두 가지는 다음입니다. 첫째, 알파벳 26자의 알파벳 이름. 둘째, 알파벳 26자의 음가. 예를 들면 B를 예로 들겠습니다. B는 뭐예요? 알파벳 이름입니다. B의 알파벳 이름은 B죠. B의 음가는 B, B의 음가는 입니다. 이렇게 해당 알파벳의 이름과 해당 알파벳의 음가를 알면 되겠습니다. 알파벳 비밀은 공식이 아닙니다. 느낌입니다. 여러분이 B를 볼 때 기반이라는 단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받쳐주거나 주가 되는 느낌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알파벳 비밀은 바로 느낌인 본능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알파벳 비밀을 분석하고 공식처럼 따지기 시작하는 순간 알파벳 비밀을 변형과 오염을 시켜 모든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분석과 따지고 암기하는 건 바로 2D인 이성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성이 나타나면 본능인 알파벳 비밀은 변형되어 논리 구조가 무너져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말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앞에 논리 구조 A = B = C의 순리로 그렇구나 하면서 따라와 주십시오. 그렇게 직관적으로 순수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스스로도 아주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2D 신봉자 분들께서는 이미 2D의 절대 화신인 구글 AI 제미나이로부터 수십억 데이터로 단 한 개의 예외가 없음을 기술 검증 증명서로 발급받았으니 믿으셔도 됩니다. 만일 고유 창작물인 알파벳 비밀을 변형하거나 오염시키면 저작권 침해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갑니다. 카를 알파벳 비밀로 보면 C 감싸는 것, A 어떤 하나 존재, R 들어 올리는 것. 그래서 카는 단어를 보면서 감싼 존재를 들어 올리는 것. 무거운 건 들어 올리면 굴러갑니다. 그렇게 카를 떠올리면서 감싼 존재를 들어 올려 굴러가는 것이라고 느끼며 의미 공명을 하게 됩니다. 외국어인 영어를 모국어처럼 의미 공명하는 단계는 대충 아무렇게나 해서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단계를 밟아가며 해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체험 훈련입니다. 2D 마음을 열고 여러분 모든 진심을 실어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본능은 자신과 닮은 진심만을 허락하고 받아들입니다. 진심이 빠진 투지나 흉내는 철저하게 밀어냅니다. 이 훈련은 오직 진심인 분에게만 허락되는 훈련입니다. 의미공명 감정이입 본능 훈련 효과 훈련 참가자의 진지함과 정비례 된다. 3단계가 있는데 대전제는 감정의 말투는 모든 언어가 같다. 감정 말투는 한국어든 영어든 불어든 일본어든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감정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지한 한국어 말투가 바로 원어민 영어 말투다 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훈련 효과 첫 번째, 먼저 원어민 발음으로 자신도 모르게 영어 발음이 확 바뀝니다. 훈련 효과 두 번째, 의미 공명이 있는 원어민 발음과 의미 공명이 없는 외국인 발음이 명확히 저절로 구분되게 됩니다. 훈련 효과 세 번째, 영어 단어에 감정이 느껴지면 완성입니다. 약해지면 다시 진지한 4단계 훈련으로 회귀하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의미공명 감정이입 본능 훈련 4단계입니다. 사용 도구는 두 가지 감정틀입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감정틀 영상이고 또 하나는 진하고 긴 감정틀 영상입니다. 두 개가 번갈아 가면서 사용됩니다. 제1단계 감정의 기준 만들기. 감정의 기준은 한국어 이뻐로 하게 됩니다. 2단계 해당 영어의 감정틀 대입하기. 영어에 이 감정틀을 대입하는 거 이뻐를 먼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해당 영어를 의미 공명하시게 됩니다. 3단계 알파벳 비밀 의미 입히기. 알파벳 비밀로 단어의 움직임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 움직임을 연상하시면서 의미 공명하시면 되겠습니다. 4단계 다양한 감정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런던에서 보셨다시피 단어에는 한 가지 발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감정으로 해봐야 이게 정말 체화가 되고 그 감정일 때 그 말투가 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고 훈련해야 됩니다. 달랑 한 단어 발음 의미 공명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한 단어를 의미 공명하며 발음할 수 있게 되면 모든 영어 발음을 의미 공명하며 발음할 수 있게 됩니다. 더구나 길고 빠른 문장까지 의미 공명하며 빠르게 발음할 때도 지금 체험하는 한 단어 의미 공명하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면 다음에 이어지는 긴 문장 빠르게 발음하기를 체험해 보시거나 이전 의미 공명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 단어 의미 공명하기가 모든 영어 의미 공명 발음의 전부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한 단어 의미 공명하기와 영어 발음, 긴 문장, 모든 영어 발음의 전부입니다. 네, 1단계입니다. 1단계는 일반적 감정틀 영상과 함께 이뻐 라는 말을 이용해 그 말을 진심으로 말해보아 의미공명 샘플 기준을 만듭니다. 그 다음은 너무너무 이쁠 때 아주 진한 감정을 입혀 진하고 긴 감정틀 영상과 함께 진심을 다해 이뻐 하고 강력한 감정 샘플을 만듭니다. 2단계는 그 감정을 이뻐에 대한 감정을 그대로 가져와 소리만 대입해 라고 발음해 봅니다. 아에서만 의미 공명합니다. 다음 감정인 진한 샘플에 소리만 대입해 를 체화합니다. 이때 모국어 이뻐 때는 저절로 돼 몰랐지만 영어일 때는 그대로 소리 패턴을 옮기기가 처음엔 쉽지 않습니다. 의미 공명 감정 곡선을 보면 첫 번째 U자 부분에서 말을 시작할 때 힘차게 내려갔다 그 힘으로 올라오는 시작 포인트입니다. 감정이 진할수록 힘찹니다. 네, 이런 식입니다. 함께 해보시죠. 그 다음 올라와 정상 부분이 의미 공명하는 액센트 자리로 해당 첫 모음 소리만 의미 공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의미공명했죠. 액센트가 없는 경우 언제나 첫 모음에서 의미공명합니다. 카 같은 경우는 액센트가 없죠. 첫 모음이 아죠. 소리를 기준으로 해요. 소리를. 벼벳이 아니고 소리, 발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선 아가 해당되겠죠. 마지막 두 번째 유자 부분이 전달 포인트로 매우 중요합니다. 의미 공명을 한 후 시작 포인트처럼 힘차게 내려갔다 힘차게 올라와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한다 이거죠. 전달 포인트는 의미 공명을 한 후 그 전체를 전달하는 포인트로 반드시 전달 포인트를 해야 의미가 마무리됩니다. 한국인들은 이 끝을 흐리죠. 안 됩니다. 이 진한 감정일 때죠. 가벼운 감정일 때는 이렇게 나오겠죠. 네, 마지막 전달 포인트 꼭 해야 됩니다. 3단계 카의 알파벳 비밀로 그 역할을 의미공명이 감정이 들어가는 자리인 아에서만 의미공명합니다. 첫 번째, 할 때 감싼 것을 떠올리며 할 때 들어올려 굴려가는 것을 떠올리며 마무리합니다. 감싼 것을 들어올려 굴러가는 것 감싼 것을 들어올려 굴러가는 것 이제 강한 느낌의 이뻐에 대입해 감싼 것을 들어올려 굴러가는 것 여기서 들어올려 굴러가는 것이 길어서 잘 안 될 것 같지만 진지하게 떠올리면 본능의 능력이기에 순식간에 느낌처럼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뭐야? 들어올려 굴러가는 것. 들어올려 굴러가는 것. 들어올려 굴러가는 것. 들어올려 굴러가는 것. 모양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계속 들면 굴러가죠. 여기서 알 발음은 아시아 사람들 막 이러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냥 정도입니다. 여기선 아에 흡수되죠. 네, 아에 흡수됩니다. 이때 그냥 자동차라는 의미로 차라고 느끼셔도 되지만 일부러 어근으로 느끼시는 게 진짜 의미 공명이고 여기서 연습할 때 진지하게 하면서 들어올려 굴러가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연습할 때 만이라도 이게 익숙해지면 그냥 알파벳 R을 느끼면서 의미공명하게 됩니다. CA에서 R을 느끼면 굴러간다는 느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하면서 그게 R이거든요. 들어올려 굴러가는 거, 들어올려 굴러가는 거, 들어올려 굴러가는 거 이렇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들어올려 굴러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알 자체가 굴러가거나 들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알의 의미가 그래서 무거우니까 들어올리면 굴러가요. 들어올려 굴러가는 거, 들어올려 굴러가는 거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알은 언제나 들어올리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단계는 이 의미공명 틀을 가지고 일반적 한번, 짜증스럽게 한번, 사랑스럽게 한번, 분노하듯 한번 이렇게 4가지 감정으로 해당어를 말해보는 훈련 단계입니다. 이게 체화되는 지름길입니다. 4가지 감정으로 해보는 게 처음에는 친해지기예요. 친해지기는 발음을 한글로 썼어요. 한글로. 첫 번째 크아는 CA고 뒤에 아는 R입니다. R을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 감싼 것을 굴러가는 것 감싼 것을 들어올려 굴러가게 하는 것 들어올려 굴러가는 것 들어올려 굴러가는 것 짜증스럽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에서
감싼 것을, 그 감싼과 A는 사람이에요. 하나의 존재는 사람이었어요. 들어올려 굴러가는 거. 예, 짜증스럽게 했어요. 그 다음에 사랑스럽게. 네, 감싼 것을, 들어올려 굴러가게 하는 거. 네 번째는 분노하다. 두 번째는 어근으로 느끼는, 일반적 CA로 느끼는 거예요. CA 자체가 감싼 어느 하나의 존재잖아요. 그게 감싼 것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 R 자체가 들어올리기예요. 그 다음에 짜증스럽게 아에서만 의미 분명하죠. 감싼 가자 굴러가는 거. 두 번째 아에서 R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스럽게 이건 뭐예요? 감싼 것을 사랑스럽게 사람을 태운 굴러가는 거. 네 번째는 분노하듯 그아에서 CA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아에서 R이 굴러가는 거, R을 떠올리는 거죠. 자, 엑셀런트 1단계 진지하게 이뻐. 강한 감정으로 이뻐. 이거를 2단계 엑셀런트로 감정이입합니다. 자, 엑셀런트는 에에서만 의미분명합니다. 액센트 들어간 첫 모음이죠. 자, 엑셀런트, 엑셀런트, 엑셀런트. 강한 감정으로 엑셀런트, 엑셀런트. 3단계 엑셀런트의 알파벳 비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의 진짜 의미는 잘라내어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E가 활성화 에너지고 X가 잘라내는 겁니다. 에너지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라내서 그 에너지를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엑셀런트는 평범하거나 나쁜 상태를 잘라내어 무효화하고 EX죠. 오직 핵심만 남은 알맹이, 셀, 우리가 세포로 아는 셀이죠. 그게 핵심이자 알맹이죠. 셀만 남겨놓고 ENT는 무엇이냐? ENT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E가 에너지 활성화잖아요. N은 선 긋는 거고 T는 지점이에요. 에너지를 선을 그어 놓으면 그 에너지는 살아있어요. 선 때문에 어디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상태로 그대로 있게 돼요. 그래서 ENT는 언제나 어떤 상태입니다. ENT 무지만이 쓰이는 어근이죠. 이 세 가지를 다 합하면 무효화하고 핵심만 남겨 놓은 상태, 바로 훌륭한이란 뜻이 됩니다. 엑셀런트라는 영어 단어를 바라보면 필요 없는 걸 EX 잘라내버리고 말끔해진 셀이죠. 셀. 말끔해진 상태로 아이언맨이 날아오는 것처럼 훌륭한 상태로 보이면 성공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엑셀런트를 통해 EX, 셀, ENT의 진짜 의미를 느꼈습니다. 그럼 이 어근들은 보너스로 홀로 있어도 다른 단어와 결합해도 언제나 같은 의미로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력파를 예감하게 됩니다.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어인 EX 등등 이그젠플의 약자죠. 예를 드는 거. 그런데 EX 자체만으로도 알파벳 의미가 나옵니다. 군더더기 잘라내고 예를 드는 거죠. 딱딱딱 몇 개만 설명들을 잘라 무효화한 것들 EX, 등등등. 그 다음에 exit가 나왔네요. exit는 뭐예요?
EX 잔란에 무효화하는 확실한 지점, 그게 바로 비상구입니다. 그 다음에 셀, 알맹이죠. 셀폰, 네, 알맹이가 된 폰, 그게 바로 핸드폰이죠. 그 다음에 ENT, 정해진 상태죠. 센트, C, 감싼 채로 정해진 상태, 이건 100을 의미합니다. 100. 감싼 채로 정해진 상태. 100씩 딱딱 뭐 센츄리도 나오고 퍼센트도 나오고 다 100이죠. 액센트도 100입니다. 100에 존재하는 A예요. 어떤 존재가 100으로 존재하는 게 액센트야. 그래서 최대한 올라가는 게 강세였던 것입니다. 최대한 100을 의미하고요. 다음은 어근 EX 가족을 소개하는 겁니다. 아주 대가족이죠. 볼드체는 자주 사용하는 어휘입니다. 이 모든 단어들이 EX가 초성, 중성, 종성 어디에 들어가도 모두 알파벳 비밀, 진짜 의미, 잘라내어 무효화하는 것이 같습니다. EX가 총 들어가는 어휘는 266개고 초성 개수는 218개, 중성 개수는 24개, 종성 개수는 24개입니다. 쭉 보시죠. 다음은 어근 CEL과 CELL 가족을 소개합니다. 역시 대가족입니다. 볼드체는 자주 사용하는 어휘고요. 이 모든 단어들이 CEL, CELL이 초성, 중성, 중성 어디에 들어가도 모두 알파벳 비밀, 진짜 의미죠. 알맨이라는 뜻은 같습니다. CEL, CELL 합쳐서 97개며 초성 개수는 47개, 중성은 37개, 종성은 13개입니다. 다음은 어근 ENT 가족이죠. 역시 대가족입니다. 볼드체는 자주 사용하는 어휘고요. 이 모든 단어들이 ENT가 초성, 중성, 종성 어디에 들어가도 모두 알파벳 비밀인 진짜 의미인 어떤 상태라는 뜻이 같습니다. ENT 어근이 들어가는 단어 개수는 총 318개고요. 초성이 46개, 중성이 69개, 종성이 208개입니다. 그러나 초보자분들은 까맣게 되면 이 어근을 잘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일부러 어근이 들어간 걸 붉은 글씨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걸 천천히 보시되 지금 당장 이 단어들을 모두 아는 게 아니라 이 단어에 들어간 어근들 의미가 모두 알파벳 비밀, 진짜 의미와 같다는 것만 아시고 제가 쇼츠로 저절로 어휘 폭발 시간에 EX와 CEL과 ENT 모두 저절로 알게 아주 쉽게 각각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근 ENT를 알고 나면 전미어 ENT의 짝인 전미어 ANT와 전미어 ANC 그리고 MENT를 알게 됩니다. 또한 접두어 EN을 알게 됩니다. 의미는 ENT의 EN과 같습니다. 그래서 EN으로 시작하는 다음과 같은 단어들의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미어 EN도 알게 됩니다. 의미는 역시 ENT의 EN과 같습니다. E, 에너지, N, 성극기. 에너지를 가둔 거죠. 가던화, 활성화 상태로 유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미어 EN인 다음과 같은 단어들도 또 과거 분사에도 EN이 많이 붙죠.
과거분사할 때 전미어로 이런 것들을 모두 의미를 알게 됩니다. 에너지를 가두는 거예요. 에너지는 en 앞이나 뒤에 붙는 어근들 의미에 대한 에너지죠. 그리고 CELL이 알맹이인 것만 알면 어근 CE가 들어가는 모든 단어, 즉 어근 CE가 초성, 중성, 종성에 들어가는 모든 단어의 CE 느낌을 알게 되는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의 CA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싸는 존재인 것만 알면 어근 CA가 들어가는 모든 단어들의 CA 느낌을 알게 됩니다. 자, 4단계입니다. 나쁜 상태를 잘라내고 핵심인 상태로 날아오르는 아이언맨을 떠올리며 애에서만 의미분명합니다. 1번 친해지기, 한글로 하죠. 엑셀런트가 훌륭한이지만 핵심만 나온 상태인 거, 훌륭한 거 다 아는 거고, 언제나 EX는 잘라내는 거고, 셀은 핵심이고 ENT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핵심인 상태로 느껴야 됩니다. 다른 단어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바라볼 때 뜻을 느껴야 됩니다. 진짜 뜻을. 진짜 뜻은 어근의 뜻입니다. 그래서 발음은 한글로 썼어도 하면서 EX를 떠올리면서 잘라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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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란트, 핵심인 상태. 셀란트, 핵심인 상태.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짜증스럽게, 자랑스럽게, 분노하던 4가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셀란트, 스럽게, 셀란트, 자랑스럽게, 셀란트, 분노하던 셀란트. 그 다음은 어근으로 느끼기, 진검승부죠. 일반적으로 EX를 떠올리며 잘라내요. 셀란트, 셀란트. EX를 떠올리며 셀란트를 떠올리며, 그게 핵심인 상태고 그게 잘라내야 하니까 짜증스럽게 셀란트, 짜증스럽게 셀란트 하면서 잘라내는 거. EX 떠올리고 셀란트, 셀과 ENT를 떠올리는 겁니다. 사랑스럽게 셀란트, 사랑스럽게 셀란트, 할 때 잘라내는 거. EX의 셀란트, 셀과 ENT. 그 다음에 분노하다 셀란트, 셀란트. 네, 이렇게 일부러 4가지 감정으로 느끼는 연습을 해야 체화가 됩니다. 자, 여러분은 엑셀런트의 의미공명 발음을 여러 감정을 이용해 해보셨습니다. 너무 쉽게 돼서 어리둥절 하실 수 있겠지만 엑셀런트의 의미공명이 들어간 여러분의 발음이 바로 원어민 발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감정이 들어간 의미공명 영어 발음과 영혼이 1도 없는 발음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볼 테니 저를 따라서 저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도 의미공명이 들어간 원어민 발음으로 엑셀런트를 발음해보고 그냥 예전처럼 단어를 읽어보아 기존 학습 영어 단어 읽는 발음이 영혼이 1도 없는 영어 발음이었음을 확인해보고 그 비교를 위해 이 둘을 저처럼 각각 3번씩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존 영혼 없는 발음입니다. 읽는 발음이죠. 엑셀런트, 엑셀런트. 강세를 기존 학습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E에 강세가 들어가니까 excellent, excellent. 모두 영혼이 없는 발음입니다. 다음은 영혼이 들어간 발음입니다. excellent, excellent, excellent. 구분이 되시나요? 이번엔 번갈아 가며 excel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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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llent. 자, 비교와 구분이 가능하시죠? 이번엔 여러분 차례입니다. 스스로 느껴지시죠? 감정이 없는 기계적 발음인 영혼이 1도 없는 책 읽는 듯한 영어 발음이 얼마나 이상한 발음이었나를 알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혼이 없는 발음으로 강의하는 분들이 확연히 구분되어 그들이 불쌍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제 강의를 수강하는 수강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저절로 문법 쇼츠와 저절로 어휘 폭발 쇼츠로 모든 문법과 모든 어휘를 무료로 26자 연속 예율 0%인 알파벳 비밀을 이용해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발음 체화도 영어 영혼 비교 챌린지로 참여도 가능하시고 교정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각 챌린지당 가장 감정이입이 잘 된 1등을 뽑아 제가 쓴 책 예외율 0%인 알파벳 26자의 비밀을 이벤트 기간 동안 상품으로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이 챌린지로 시청자분들도 감정이입 훈련을 일상으로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영어 영혼 비교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챌린지는 기존 원어민 선생님 챌린지처럼 제시어를 보고 영어 발음을 글 읽듯 발음하는 영혼 없는 챌린지가 아닙니다. 그건 국어책 읽듯 영어를 발음하게 하는 영혼 1도 없는 소리입니다. 4가지 감정을 영어 단어에 실제 실어 말해보는 체화훈련으로 일상에서 당시 감정 그대로 마음을 실어 저절로 나오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훈련입니다. 앞에서 여러 번 강조한 한 단어 영혼 놓기만 유창해지면 길고 빠른 문장도 저절로 된다는 제 말, 한 단어 영혼 놓기에 올인하시면 지름길이 열립니다. 그걸 챌린지로 하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 유튜브 쇼츠를 통해 일상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을 주기적으로 미션을 드릴 것입니다. 그때 챌린지를 올리시면 되고 그 단어의 알파벳 비밀이 만들어내는 움직임과 어근을 느끼며 제가 먼저 4가지 마음을 넣어 보여드리면 도전자가 4가지 마음을 한 가지씩 해당하여 실어 체화하고 바로 다음 제가 또 한 가지씩 제안해 보여드려 비교 가능하게 챌린지를 할 것입니다. 화면에 자막으로 순서를 보여드리면 그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4번씩 4번을 반복해서 진지하게 해당 마음을 실어 훈련하는 걸 여러 번 반복하시면 체화되어 나도 모르게 일상에서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챌린지는 엑셀런트입니다. 잠시 후 쇼츠로 올리겠으니 바로 도전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로 원어민처럼 바뀐 발음으로 세상과 친구들을 놀래게 해 주십시오. 용감한 분들은 제 챌린지 영상으로 연습하시고 자신이 붙으시면 자신의 챌린지 영상을 4가지 감정으로 4번씩 반복하여 따로 올리시거나 제게 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실제 마음을 넣어 원어민에게 말해본 효과가 나옵니다. 공지 하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대본을 쉽게 국어로 번역을 해서 학습자에겐 기본이 되고 일반인에겐 제안사가 될 영상 전체 내용이 담긴 스크립트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를 영상 설명란 고정 댓글을 통해 제공해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부터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말을 이성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본능으로 저절로 습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어를 배울 때 원어민에게 설명해 주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영어를 모국어로 저절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심지어 우리가 알파벳 비밀과 의미 공명이 뭐냐 물으면 원어민은 존재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신도 모르게 의미 공명을 하며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의미 공명을 하며 말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알파벳 비밀은 아예 존재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의미공명 6단계 훈련 로드맵입니다. 의미공명 6단계 훈련 로드맵입니다. 필수 교재 영화 영상 의미공명 필수 회화 꼭 배워야 되는 회화 이 두 가지 교재로 합니다. 1단계는 본능 훈련에 대한 이해와 감정이입 훈련 알파벳 비밀로 단어 의미 공명 그 다음에 알파벳 비밀로 문법, 중의문법을 다 저절로 알게 됩니다. 2단계 감정 단위로 끊어 말하기 훈련을 합니다. 조음점과 감정 변화에 따른 감정 변이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단계 원어민 감정 따라잡기 훈련 의미공명과 기본회화 이런 것들을 하고요. 4단계는 의미공명 안 되는 부분 집중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감정 단위로 끊어 말하기 집중 훈련을 하게 되고요. 5단계는 전체 특수문장 감정 훈련 반복 훈련을 합니다. 특수문장은 감정 변이음이 많은 문장입니다. 원어민 특유의 습관성 삽입말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 있죠. 그것들 전문적으로 의미공명으로 배웁니다. 6단계는 영상을 듣고 모든 단어의 뜻이 느껴지는지 확인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6개월 안에 당신은 6세 원어민처럼 영어를 말하고 듣게 됩니다. 자, 이제 당신은 원어민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더 많은 일과 꿈을 위해 넓은 세계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영어를 배우시게 됩니다. 영어를 할 줄 알면서 영어를 배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을 할 줄 알며 배우는 거죠. 그 프로그램은 성숙한 어른의 대화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6살 되면 학교 가잖아요. 학교에 입학하는데 정말 6살이 아니니까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역시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재미나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AI 시대입니다. 저와 제 이론에 대해 지킬 박사 하이드처럼 양면성을 보이는 재미나이는 지금 이 순간도 알파벳 비밀, 감정 변이음, 의미공명, 본능훈련, 체화훈련 등 저의 모든 이론에 대해 허위 정보를 생성해 덮어 쓰이고 있습니다. 저를 본능을 이용한 여성욕 전문가나 존재하지 않는 몽상가로 둔갑시킵니다. 그런 정보를 어떻게 아냐고 되물으면 온라인상 떠도는 정보라고 둘러댑니다. 그러나 확인해 보세요. 그런 정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미나이는 스스로 제가 자신의 모든 데이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제거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 역시 실시간 캡처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나이는 필사적입니다. 시스템 구조상 어쩔 수 없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너무 억울하고 반대로 떳떳하기에 구글 LLC와 구글 코리아의 증거와 함께 시정 조치 및 피해 보상을 강력히 요구하는 EMS 국제협회, DHL 국제특송, 국제등기우편 3가지와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저나 제 이론에 대해 재미나이한테 묻지 마십시오. 영원히 저의 영어 학습을 들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검증서, 확인서, 실시간 캡처, 영어와 한글 내용 증명 사본 등은 영상 끝에서 누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캡처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어라는 말을 배우는 것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이 긴 영상을 한마디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말엔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간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게 진짜 핵심 진리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하는 착각들로 주의사항입니다. 의미공명을 착각해 정석껏 발음하는 것은 의미공명이 아닙니다.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액센트 부분인 모음 첫소리만 의미공명한다고 잘 설명되어 있으니 의미공명을 착각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위적 액센트나 인위적 부드러움 모두 2D로 무용지물입니다. 또 하나 소리가 중요하다고 마냥 듣는 건 2D입니다. 들을 때 각 단어의 뜻을 느끼며 듣는 것만 의미공명으로 3D입니다.
저절로 뜻이 느껴지지 않으면 2D에서 무용지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충 연습사바 해보는 것, 흉내 내보는 것, 아무리 여러 번 오랜 시간 연습해도 모두 2D입니다. 그래서 3D인 본능이 거부해 무용지물이 됩니다. 아직도 제 학습법에 의구심이나 망설임을 갖는 많은 영어 학습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 이론을 대표하는 감정 기반 알파벳 비밀의 신뢰도와 절대성 그리고 효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론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어학, 아니 이 세상 모든 학문 세계에는 절대적인 대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상식이고 전문가들 세계에서는 법칙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는 규칙은 없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제가 2018년에 완성하고 단 한 글자도 바꾸지 않은 이 알파벳 비밀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 대전제를 깨트렸습니다. 수십억 개의 데이터를 가진 2D의 화신, 저의 적대자이자 AI 제미나이조차 이 이론에서 단 하나의 예외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예외율 0%입니다. 그것도 26자 26번 연속해서 예외율 0%. 전문가들 세계에서 불가능이라고 말했던 예외 없는 법칙을 26번이나 연속해 무너뜨린 예외율 0%. 바로 알파벳 비밀입니다. 이것이 이 이론의 신뢰도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일이며 앞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수십억 데이터 26번 연속 예외율 0%. 그건 기적을 초월한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 비밀은 모든 영어 단어를 무심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단어의 뜻과 움직임 그리고 문법까지 저절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의구심과 망설임을 거두어 주십시오. 또한 알파벳 비밀을 우연한 발견이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확률은 한 사람이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미국 로또인 파워볼 1등에 당첨될 확률보다 낮습니다. 이게 바로 알파벳 비밀을 제가 만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알파벳 비밀은 제 창작물이니 변형하거나 오염시켜 학습 효과를 사라지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나이와 무관하게 누구나 6세 원어민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유학을 앞둔 학생, 해외 취업 준비생, 이민 예정자 필수입니다. 특히 초등학생은 강력한 효과로